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식이라고 합니다. 올해 74이에요. 아내가 떠난 지 이제 3년째 되는데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막막했지만 요즘은 그럭저럭 괜찮았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혼자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날도 그랬죠.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아들 준호네 가족이 점심 먹으러 온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저는 아침부터 마트에 다녀와서 고기도 사고 상추도 준비해 뒀었죠. 준호가 쌈 싸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정오쯤 되니까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며느리 선아가 큰 손주 녀석을 앞세우고 들어왔어요. 작은 녀석은 준호 등에 엎여 있었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며느리 선아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저는 손주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준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제 얼굴을 한번 쳐다봤는데 뭔가 말하려는 표정이더군요. 저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에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주들은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며느리 선아는 부엌에서 남은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준호가 제 옆에 슬금슬금 다가와서 앉더니 뭔가 말을 꺼내려는 듯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저는 신문을 읽다 말고 준호를 쳐다봤죠. 왜 그러니? 준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통신비가 얼마나 나와요? 저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통신비? 뭐 한 5만 원쯤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화면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렸어요. 그게 말이에요, 아버지. 요즘 보이스피싱이 워낙 기승이잖아요. 고령자분들이 특히 타깃이 되기 쉽고요. 고령자라는 말에 기분이 좀 그랬지만 일단 듣고는 있었어요. 준호는 화면을 제게 들이밀며 뭔가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저는 잘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아버지 명의를 저희 가족 명의로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럼 요금도 좀 줄고 보안도 더 강화할 수 있고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명의를 바꾼다는 게 뭔가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명의를 바꾼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그러니까 통신사 명의만 제 이름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쓰시던 전화번호 그대로 쓰시고 요금만 제가 내는 거죠. 그럼 요금도 좀 싸지고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막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지금도 별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는데 굳이 바꿔야 할 이유가 있나 싶었거든요. 나는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뭐하러 그런 걸 바꿔? 그때 며느리 선아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앞치마를 벗으면서 제 옆에 앉더니 준호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요즘 진짜 보이스피싱 많아요. 저희 엄마도 한번 당할 뻔했거든요. 명의만 바꾸는 거고 전화번호는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데 왜 바꾸는 거야? 나는 지금도 괜찮아. 준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문자 하나만 잘못 눌러도 통장이 털리는데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 선아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요금도 합치면 저희가 가족 결합으로 받을 수 있어서 한 달에 2만 원은 아낄 수 있어요. 아버님 통신비까지 저희가 낼게요. 2만 원이라는 말에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돈 아끼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도 내 명의인데 그걸 왜 너희 명의로 바꿔야 돼? 준호가 조금 짜증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그냥 명의만 바꾸는 거라니까요. 아버지가 손해볼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안전해지는 건데요.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준호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럼 언제 바꾸려고? 며느리 선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번 주 안에 할게요. 아버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준호가 일어서면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들이 집을 나선 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이미 기울고 있었죠. 손에 들린 휴대폰을 물끄러미 내려다봤는데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이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화요일 오후쯤이었나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오늘 통신사 가야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그게 뭔 소린가 싶었죠. 통신사는 왜? 아버지 명에 이전하는 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거. 저는 그게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가야 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꼭 가야 돼? 네,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요. 서류만 몇 개 사인하시면 돼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요. 그래, 알았다. 몇 시에 가면 돼? 2시쯤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뭔가 찜찜했어요. 명의를 바꾼다는 게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거라고 준호는 말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가슴 한쪽을 눌렀거든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손에 쥔 휴대폰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죠. 화면에는 제 이름으로 된 통신사 앱이 떠 있었어요. 2시가 되기 전에 준호가 왔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준호는 계속 말을 했는데 저는 잘 안 들렸어요. 창밖을 보면서 멍하니 있었거든요. 통신사 매장에 도착했을 때 직원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었는데 준호한테만 말을 걸더군요. 어떻게 오셨어요? 명예 이전하러 왔습니다. 아, 네. 신분증 2분 다 가져오셨죠? 준호가 제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건넸어요. 저는 그냥 옆에 서 있었죠. 직원은 서류를 몇 장 꺼내더니 준호한테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 사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저한테 펜을 내밀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는데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여기요? 네, 여기랑 여기요. 저는 준호를 쳐다봤어요. 이거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준호가 대답했어요. 명예 이전 동의서예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저는 펜을 들고 서류에 이름을 썼어요. 손이 조금 떨리더군요. 2번째 서류에도 이름을 썼고 3번째 서류에도 이름을 썼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네, 처리 완료됐습니다. 명의 변경은 바로 적용되고요. 전화번호는 그대로 쓰실 수 있어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보셨죠? 간단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보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준호가 떠나고 나니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화면을 켰는데 똑같았어요. 제 이름이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고 전화번호도 그대로였죠. 저는 통신사 앱을 눌러봤어요. 로그인 화면이 나왔고 저는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로그인이 안 됐거든요.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저는 다시 입력했어요. 천천히 한 글자씩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또 틀렸어요. 저는 당황해서 비밀번호 찾기를 눌렀는데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문자로 인증 번호를 받으라는 거였죠. 저는 문자를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다시 비밀번호 찾기를 눌렀고 다시 본인 인증을 요청했어요. 문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오지 않더군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6시였어요. 해가 창문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거실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어요. 화면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뭐가 달라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졌어요. 저는 준호한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괜히 말하면 귀찮게 구는 것처럼 보일까 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창밖을 보니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은행에 가야 했거든요. 적금이 만기가 됐다고 문자가 왔었어요. 아침 먹고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문득 휴대폰 충전이 얼마 안 남은 게 보였어요.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가서 충전기를 챙겼죠. 요즘은 은행도 번호표를 휴대폰으로 뽑으니까요. 은행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어요. 날씨가 좋았거든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람이 제법 있었어요. 저는 입구에 있는 번호표 기계 앞에 섰죠. 휴대폰으로 대기번호를 받으시면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계 화면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화면에 나온 대로 따라했어요. QR코드를 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 앱을 설치하라는 창이 떴어요. 저는 설치를 눌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설치가 안 됐거든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본인 인증 버튼을 눌렀어요. 문자로 인증번호를 보내겠다는 메시지가 나왔고 저는 확인을 눌렀죠. 문자를 기다렸어요. 30초쯤 지났을까요?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본인 인증을 눌렀어요. 같은 메시지가 나왔고 저는 또 확인을 눌렀죠. 기다렸는데 문자가 오지 않더군요.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옆으로 비켜섰죠. 휴대폰을 들고 문자함을 확인했는데 새 문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저는 종이 번호표를 뽑았어요. 대기 인원이 15명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죠. 기다리면서 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은행 앱을 열어봤는데 로그인 화면이 나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입력했죠.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또 본인 인증이었어요. 저는 인증 버튼을 눌렀고 문자를 기다렸어요. 오지 않았어요. 제 번호가 불렸어요. 저는 창구로 갔죠. 적금 만기됐다고 문자 받았어요. 네, 신분증 주세요. 저는 주민등록증을 건넸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저는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본인 인증이 필요한데요. 문자로 인증번호 보내드릴게요. 아, 그게요. 저는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문자가 안 와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안 온다고요? 네, 아까부터 계속 안 오고 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다시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통신사 명의가 바뀌셨네요. 이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준호가 명의를 바꿨다는 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통신사에 가셔서 문자 수신 설정을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가족분한테 부탁하셔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늘은 일단 신분증으로만 처리해 드릴게요. 근데 다음에는 본인 인증 안 되면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직원은 서류를 꺼내서 저한테 사인을 받았어요.
저는 기계적으로 이름을 쓰고 돈을 받아서 나왔죠. 은행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길 한쪽에 서서 휴대폰을 다시 꺼냈어요. 준호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냥 주머니에 도로 넣었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명의만 바뀐 거라고 준호는 말했었죠. 아무것도 안 바뀐다고요. 근데 뭔가 바뀐 것 같았어요. 문자가 안 오는 게 단순히 설정 문제일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한참 동안 그걸 바라봤죠.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왠지 그 안에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병원 예약을 하려고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정형외과 진료가 잡혀 있었거든요.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석 달에 한 번씩 가는 병원이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켰어요. 병원 앱을 열었는데 로그인 화면이 나왔어요. 저는 비밀번호를 입력했죠.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또 이거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는 인증 버튼을 눌렀어요. 문자로 인증번호를 보내겠다는 메시지가 떴고 저는 확인을 눌렀죠. 기다렸어요. 1분쯤 지났을까요? 문자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앱을 끄고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고 누군가 받았죠. 네, 연세정형외과입니다. 저 예약 확인하려고요. 네, 성함이랑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했어요. 아, 이정식님.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예약돼 있으시네요. 네, 그거 맞아요. 그럼 그날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래도 전화는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요즘은 병원도 대기 시간을 앱으로 확인하잖아요. 예약 시간보다 일찍 가면 한두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앱으로 보면 실시간으로 대기 인원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다시 병원 앱을 열었어요. 로그인 화면이 나왔고 저는 아까처럼 비밀번호를 입력했죠. 본인 인증 창이 또 떴어요. 저는 그냥 앱을 껐어요. 그날은 거기까지였어요. 다음 날 토요일에 며느리 선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내일 저희 집에서 점심 먹어요. 오실 수 있으시죠? 그래, 알았다. 그럼 내일 11시쯤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뭔가 준비해야 하나 싶었어요. 손주들 과자라도 사갈까 하다가 요즘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냥 용돈을 주기로 했죠. 일요일 아침에 며느리 선아가 차를 몰고 왔어요. 저는 차에 타면서 뒷좌석에 손주들이 앉아 있는 걸 봤어요. 큰 녀석은 게임을 하고 있었고 작은 녀석은 졸고 있었죠. 준호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아버지, 어서 오세요.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음식이 이미 차려져 있었죠. 점심을 먹으면서 저는 준호한테 물어볼까 말까 고민했어요. 휴대폰 문자가 안 온다는 걸요. 근데 괜히 말하면 귀찮게 구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는데 며느리 선아가 물었어요. 아버님, 요즘 불편한 거 없으세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불편한 거? 네, 휴대폰 같은 거요. 명예 바뀌고 나서 문제 없으신지. 저는 준호를 쳐다봤어요. 준호는 커피를 마시면서 저를 보고 있었죠. 그게 말이야. 저는 말을 시작했어요. 문자가 안 와. 은행에서도 본인 인증 문자가 안 오고 병원 앱도 로그인이 안 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거요. 명의가 바뀌면 원래 그래요. 설정을 다시 해야 해요. 설정? 네, 앱마다 본인 인증을 다시 해야 하는데 아버지 혼자서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며느리 선아가 거들었어요. 아버님, 그냥 필요하실 때마다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그럼 나는 앱을 못 쓴다는 거야? 준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쓰실 수 있죠. 저희가 도와드리면요. 요즘은 보안이 강화돼서 어르신들이 혼자 하시기 힘들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 선아가 운전하면서 가끔 저를 백미러로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집에 도착해서 혼자 남았을 때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앱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은행 앱, 병원 앱, 카드 앱. 전부 다 로그인이 안 됐어요.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만 계속 떴죠.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실이 점점 어두워졌지만 저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병원 가는 날이었죠. 저는 일찍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예약 시간은 10시였지만 저는 9시 반쯤 집을 나섰어요. 병원까지 버스로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병원 앱을 열어보려고요. 대기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로그인이 안 됐어요. 저는 앱을 끄고 그냥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9시 40분쯤이었어요. 접수대에 사람이 벌써 서너 명 서 있었어요. 저는 줄 맨 뒤에 섰죠. 제 차례가 됐을 때 접수 직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환자 성함이요? 이정식이요. 생년월일이요? 저는 생년월일을 말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말했어요. 아, 예약하신 거 맞는데 앱 회원 가입이 안 돼 있으시네요. 지금 가입하시면 대기 시간 문자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게요, 가입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네, 본인 인증이 안 돼서요. 직원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종이 번호표 드릴게요.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 불러드릴게요. 저는 번호표를 받아서 대기실로 갔어요. 의자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다들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앱으로 대기 순서를 확인하는 거겠죠. 저는 그냥 벽에 붙은 시계를 보면서 기다렸어요. 10시가 됐어요. 10시 10분이 됐어요. 10시 30분이 됐어요. 저는 접수대로 가서 물었어요. 저 10시 예약인데요. 아,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오늘 환자가 많아서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곧 부를게요. 저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갔죠. 11시가 다 돼서야 제 이름이 불렸어요. 저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요. 계단 오르내릴 때 아파요. 엑스레이 찍어봐야겠네요. 검사실 가셔서 찍고 오세요. 저는 검사실로 갔어요. 거기서도 한참을 기다렸죠.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을 때는 12시가 넘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면서 말했어요.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한 달 드시고 다음 달에 다시 오세요. 네. 그리고 예약은 앱으로 하시면 편하세요. 다음 진료 일정 잡으시고요. 저는 말했어요. 저 앱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네, 로그인이 안 돼서요. 의사 선생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나가시면서 접수대에서 예약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어요. 접수대에서 다음 달 예약을 하고 약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으로 갔어요. 약국 직원이 처방전을 받더니 말했어요.
휴대폰 번호 알려주세요. 약 준비되면 문자 보내드릴게요. 문자가 안 와요. 네. 제 휴대폰으로는 문자가 안 와요. 약국 직원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연락드려요? 그냥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약국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20분쯤 지나서 약을 받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야, 준호야. 네. 내 휴대폰 좀 고쳐줘. 고쳐요? 뭐가 안 돼요? 앱들이 전부 로그인이 안 돼. 병원도 은행도 다 안 돼. 준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거 원래 그래요. 명의가 바뀌면 본인 인증을 다시 해야 하는데 복잡해서 아버지 혼자는 못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 필요하실 때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나는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 병원 갔다가 2시간이나 기다렸어. 앱으로 대기 시간 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 그런 거요? 그럼 다음에 병원 갈 때 저한테 미리 말씀하세요. 제가 앱 로그인해 드릴게요. 매번 너한테 말해야 돼? 준호가 잠깐 침묵했어요. 아버지, 요즘 세상이 복잡해서 그래요. 어르신들은 혼자 하시기 어려워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더 안전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손에 든 휴대폰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있으나 만화 한 물건처럼요. 그날 저녁에 친구 박영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수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통화를 하는 사이였죠. 야, 정식아. 다음 주 금요일에 동창회 한대. 올 거지? 동창회? 응. 작년에 못 만났잖아. 이번엔 꼭 와.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어디서 해? 강남 쪽. 정확한 장소는 단톡방에 올려놓을게. 너 들어와 있지? 단톡방이요. 저는 그게 뭔지는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냥 전화로 알려줘. 아니, 단톡방에 다 올라와 있어. 시간도 바뀔 수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해. 나 그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 영수가 웃었어요. 뭘 몰라. 초대 링크 보내줄게. 그거 누르기만 하면 돼.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카카오톡 앱을 열었는데 알림이 몇 개 떠 있었어요. 영수가 보낸 메시지를 눌렀죠. 고등학교 17회 동창회라는 링크가 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눌렀어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로그인 버튼을 눌렀죠.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또 이거였어요. 저는 인증 버튼을 눌렀고 문자를 기다렸어요. 오지 않았어요. 저는 영수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야, 영수야. 나 링크가 안 열려. 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눌렀는데 로그인 하래. 로그인? 너 카톡 깔려 있잖아. 깔려 있는데 본인 인증이 안 돼. 영수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게 왜 안 돼? 휴대폰 문제 있어? 아니, 휴대폰은 멀쩡한데. 명의를 아들 명의로 바꿔서 그런가 봐. 명의를 왜 바꿔? 저는 설명하기 귀찮았어요. 그냥 바꿨어. 아무튼 단톡방 들어와야 돼. 거기 공지 확인해야 되니까. 나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 영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내가 따로 전화할게. 장소 정해지면. 그래,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뭔가 찜찜했어요. 단톡방 하나 못 들어가는 게 이렇게 불편한 일인 줄 몰랐거든요. 다음날 수요일 오후에 저는 동네 마트에 갔어요. 계란이랑 우유를 사러요.
계산을 하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점원이 말했어요.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네. 휴대폰 번호 뒤 네 자리 알려주세요. 저는 번호를 말했어요. 점원이 기계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회원 가입이 안 돼 있으신데요. 지금 가입하시겠어요? 아, 돼 있을 텐데요. 조회가 안 되는데요. 저는 그제야 생각났어요. 명의가 바뀌면서 이것도 끊긴 거겠죠. 괜찮아요. 그냥 계산만 할게요. 점원이 영수증을 건넸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마트를 나왔죠. 집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마트 포인트쯤이야 뭐 대수겠어요. 근데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이상했어요. 하나씩 끊기고 있었거든요. 은행 앱, 병원 앱, 카카오톡, 마트 포인트. 제가 쓰던 것들이 하나씩 안 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저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서 앱들을 하나씩 눌러봤죠. 대부분이 로그인을 요구했어요.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왜요? 야, 준호야. 내 휴대폰 좀 고쳐야겠어. 또 뭐가 안 돼요? 카톡이 안 돼. 친구가 단톡방 링크 보냈는데 못 들어가. 준호가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그런 건 나중에 제가 갔을 때 해드릴게요. 지금은 바빠서요. 언제 올 건데? 이번 주말에 갈게요. 주말까지 기다려야 돼? 아버지, 제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준호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한참 동안 그걸 바라봤어요. 회의 중이라고 했죠. 저도 알아요. 바쁘다는 거. 근데 저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주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답답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휴대폰 화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금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좀 이상했어요. 어지러웠거든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는데 걸음이 휘청거렸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침을 먹으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서 숨을 고르려고 했죠. 근데 어지러움이 점점 심해졌어요. 혹시 혈압인가 싶었어요. 저는 안방으로 가서 혈압계를 꺼냈죠. 팔에 감고 버튼을 눌렀는데 수치가 이상했어요. 위가 160, 아래가 110. 평소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저는 잠깐 앉아서 쉬었어요. 10분쯤 지나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죠. 근데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어요. 병원에 가야 하나 싶었어요. 저는 거실로 가서 휴대폰을 들었죠. 병원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했는데 어디 저장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평소에는 앱으로 예약했거든요. 저는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병원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중이었죠. 다시 걸었어요. 또 통화 중이었어요. 세 번째 걸었을 때 연결됐어요. 네, 연세내과입니다. 저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요. 오늘 진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이요? 예약이 다 찼는데요. 응급실 가보시는 게 낫겠어요. 응급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월요일에 오세요. 예약 잡아드릴게요. 월요일이요. 저는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게 생각났어요. 주말을 넘겨야 한다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어요. 어지러움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죠. 혹시 모르니까 준호한테 알려야 하나 싶었어요. 저는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야, 준호야. 나 좀 어지러워. 어지러워요? 많이요? 혈압이 좀 높게 나왔어.
160. 준호가 잠깐 침묵했어요. 병원 가보셨어요? 전화했는데 오늘은 예약이 꽉 찼대. 그럼 응급실 가보세요. 응급실까지는 아닌 것 같아. 좀 쉬면 나아질 것 같은데.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그래도 병원은 가보셔야죠. 제가 지금 회사에서 못 빠져나가는데 선아한테 전화해 볼게요. 선아가 모시고 가게 할게요. 괜찮아. 그냥 쉬면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아버지. 혈압 그렇게 높으면 위험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죠. 30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 선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제가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주고 있어요. 1시간 후에 모시러 갈게요. 괜찮아. 그냥 쉬고 있을게. 아니에요.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매번 이런 식이구나. 뭔가 필요할 때마다 준호한테 전화하고 기다리고 부탁하고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10시 반이면 11시 반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일어나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쉬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 선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저는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싶었어요. 119를 누르려다가 멈췄죠.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괜히 구급차를 불렀다가 나중에 창피할 것 같기도 했고요. 저는 다시 소파에 누웠어요. 가슴 답답함이 조금씩 가라앉았죠. 아마 긴장해서 그랬던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11시였어요. 30분만 더 기다리면 며느리 선아가 올 거였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만약 지금 제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준호도 전화를 안 받고 며느리 선아도 전화를 안 받고 저는 누구한테 연락해야 하는 걸까요? 평소 같으면 친구 영수한테라도 연락했을 거예요. 근데 카톡이 안 되니까 전화번호를 찾기가 쉽지 않았죠. 영수 전화번호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저는 휴대폰 연락처를 뒤적였어요. 영수 이름이 보였죠. 근데 번호 옆에 뭔가 이상한 표시가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걸어봤어요. 고객님, 이 번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 안내 멘트가 나왔어요. 영수가 번호를 바꾼 건가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연락처를 하나씩 내려보면서 아는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대부분이 예전 번호였어요. 요즘은 다들 카톡으로 연락하니까 전화번호를 따로 저장 안 해뒀거든요. 결국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냥 기다렸어요. 며느리 선아가 올 때까지요. 손에 든 휴대폰은 있었지만 연락할 사람이 없었어요. 며느리 선아가 도착한 건 12시가 다 돼서였어요. 저는 그때쯤 조금 나아져 있었는데 선아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버님, 얼굴이 왜 그래요? 창백하신데. 괜찮아. 좀 쉬었더니 나아졌어. 선아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병원은 가봐야죠. 차 가져왔으니까 지금 바로 가요. 저는 신발을 신고 선아를 따라 나섰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선아가 계속 저를 쳐다봤는데 걱정되는 표정이 역력했거든요. 아버님, 오늘 아침부터 그러셨어요? 응. 일어났을 때부터 어지러웠어. 혈압약은 드셨어요? 먹었지. 선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 정말 위험해요.
진작 전화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작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저를 휠체어에 앉혔어요. 저는 걸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규정이라면서 앉으라고 하더군요. 진료실로 들어가서 의사한테 증상을 설명했어요. 의사가 혈압을 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지금은 140으로 떨어졌네요. 아침에 160이었다고요? 네. 일단 검사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심전도 하고 피 검사할게요. 저는 검사실로 가서 심전도를 찍었고 체열도 했어요. 며느리 선아가 계속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대답만 했죠. 결과가 나오기까지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아는 휴대폰을 보면서 준호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의사가 결과를 보면서 말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간 것 같은데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같은 게 원인일 수 있어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며느리 선아가 물었어요. 네, 일단은요. 혈압약 용량을 조금 올려드릴게요. 며칠 드시고 계속 혈압 체크하세요. 또 이런 증상 있으면 바로 오시고요. 저는 처방전을 받아서 나왔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고 선아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선아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해요? 괜찮아. 오늘은 좀 심했지만 보통은 괜찮아. 그래도요. 혹시 저희 집으로 오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왜 너희 집에 가? 나는 우리 집이 편해. 선아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럼 최소한 앱들은 다시 설정해 드려야겠어요. 병원 예약 같은 거 혼자 하실 수 있게요. 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뛰었어요. 그게 돼? 네, 제가 오늘 시간 좀 내서 해드릴게요. 집에 도착해서 선아가 저를 따라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고 선아는 제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이리저리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죠. 아버님, 비밀번호 뭐예요?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선아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만졌어요. 화면을 누르고 뭔가 입력하고 다시 누르고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선아가 하는 걸 보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절차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님, 은행 앱이랑 병원 앱 본인 인증 다시 했어요. 다른 앱들은 쓰실 때 말씀하시면 그때 해드릴게요. 선아가 휴대폰을 저한테 건넸어요. 저는 은행 앱을 눌러봤는데 로그인이 됐어요. 됐네. 병원 앱도 해드릴게요. 선아가 다시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또 한참을 만지작거리더니 저한테 돌려줬죠. 병원 앱도 됐어요. 카톡도 다시 로그인해 드렸고요. 저는 앱들을 하나씩 눌러봤어요. 정말 다 됐어요. 고마워. 아니에요. 근데 아버님, 이것도 언젠가 또 로그아웃 될 수 있어요. 그럼 또 저희가 해드려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아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준호가 들를 거예요. 그래, 알았어. 선아가 나가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다봤는데 이제 앱들이 다시 열리긴 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 고친 게 아니었거든요. 며느리 선아가 고쳐준 거였죠.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선아한테 부탁해야 하는 거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친구 영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정식아. 동창회 내일인데 올 거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동창회가 내일이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내일? 응. 단톡방에 공지 올려뒀잖아. 강남역 3번 출구 앞에서 6시에 만나기로 했어. 아,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막막했어요. 강남역 3번 출구가 어딘지 잘 몰랐거든요. 저는 휴대폰으로 지도를 검색하려고 했는데 지도 앱을 열자마자 로그인 화면이 나왔어요. 또 시작이었죠. 저는 며느리 선아가 고쳐줬던 게 기억났는데 지도 앱까지는 안 고쳐준 것 같았어요. 할 수 없이 저는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왜요? 야, 준호야. 나 내일 강남역 가야 하는데 지도 앱 좀 고쳐줘. 준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출장 중이에요. 부산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택시 타고 가세요. 기사님한테 강남역 3번 출구라고 하시면 데려다 줄 거예요. 택시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그냥 타세요.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녁 5시 반쯤에 저는 집을 나섰어요. 집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는데 택시가 그냥 지나갔어요. 다시 한 대가 왔는데 역시 지나갔죠. 저는 10분쯤 기다렸을까요? 겨우 택시 한 대가 섰어요. 어디 가세요? 강남역이요. 강남역 어디요? 3번 출구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익숙한 길이 지나가고 점점 낯선 풍경이 펼쳐졌죠. 저는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40분쯤 지났을 때 택시가 멈췄어요. 강남역 3번 출구 앞이에요. 얼마예요? 23,000원이요. 저는 지갑을 꺼내서 3만 원을 건넸어요. 기사님이 거스름 돈을 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내리라고 손을 저었죠. 택시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는데 영수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영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영수야. 나 도착했어. 어디야? 3번 출구 앞인데. 거기서 좀 더 나와. 커피숍 보여? 스타벅스? 저는 주변을 둘러봤는데 커피숍이 여러 개 보였어요. 스타벅스가 어디 있어? 3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데. 너 지금 어디 서 있어? 저는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여기서 기다릴게. 너 나와. 알았어. 지금 간다. 3분쯤 지났을 때 영수가 나타났어요. 영수는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죠. 야, 여기 있었구나. 찾았네. 미안해. 길을 잘 몰라서. 괜찮아. 이리 와. 애들 다 모였어. 영수를 따라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식당이 하나 보였고 안으로 들어가니 동창들이 벌써 앉아 있었어요. 정식이 왔네. 몇몇이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빈자리에 앉았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구는 손주가 몇인데 누구는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중간에 한 친구가 물었어요. 야, 정식아. 너 단톡방 왜 안 들어와? 공지 확인하기 힘들었을 텐데. 아, 그게 좀 문제가 생겨서. 무슨 문제? 저는 설명하기가 귀찮았어요. 휴대폰 좀 고장났어. 고장? 멀쩡해 보이는데. 그냥 좀 복잡해. 그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영수한테 물었어요. 야, 영수야. 나 택시 어디서 잡아? 택시? 지하철 타고 가면 되잖아. 지하철? 응. 여기서 2호선 타고 환승하면 돼. 집까지 1시간 정도? 저는 난감했어요. 지하철을 탈 수는 있었지만
어디서 환승하는지, 몇 호선을 타야 하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평소에는 휴대폰 지도로 확인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됐죠. 그냥 택시 탈래. 택시비 아깝잖아. 내가 알려줄게. 영수가 제 휴대폰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건넸죠. 영수가 지도 앱을 열려고 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야, 이거 왜 로그인이 안 돼? 그게 명의를 바꿔서 그래. 명예? 저는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영수는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떡해? 그냥 택시 타. 내가 앱으로 불러줄게. 영수가 자기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러줬어요. 5분쯤 지나니 택시가 왔고 저는 탔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밤거리가 지나갔고 불빛들이 스쳐갔죠. 집에 도착했을 때 택시비는 26,000원이었어요. 저는 돈을 내고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켰을 때 거실이 텅 비어 보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냈죠. 화면을 켰는데 아무 알림도 없었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죠.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서 화면을 켰어요. 알림이 몇 개 떠 있었는데 대부분 광고 문자였죠. 저는 문자함을 열어서 하나씩 확인했어요. 은행에서 온 이체 안내, 통신사에서 온 요금 안내, 카드사에서 온 결제 내역. 전부 준호 앞으로 온 거였어요. 제 명의가 아니니까요. 저는 문자함을 끄고 전화 앱을 열었어요. 최근 통화 목록을 봤는데 준호, 며느리 선아, 영수, 그리고 병원 번호뿐이었죠. 연락처를 열어서 쭉 내려봤어요. 이름이 수십 개 있었지만 막상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었어요. 대부분 예전 번호였고 요즘은 다들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하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서 우유를 꺼내고 식빵을 꺼내서 토스트를 만들었죠. 혼자 먹는 아침이었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날씨가 좋았어요. 산책이라도 나갈까 싶었는데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죠. 시계를 보니 9시였어요. 준호는 지금쯤 출근했겠죠. 며느리 선아는 손주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어요. 은행 앱을 열어봤는데 로그인이 됐어요. 며느리 선아가 고쳐준 게 아직 유지되고 있었죠. 잔액을 확인했어요. 적금 만기된 게 들어와 있었고 연금도 들어와 있었어요. 돈은 있었어요. 저는 앱을 끄고 병원 앱을 열었어요. 다음 예약이 2주 금요일로 잡혀 있었어요. 대기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보였고요. 앱들은 작동했어요. 며느리 선아가 고쳐줬으니까요. 근데 언제 또 안 될지 몰랐어요. 로그아웃 되면 저는 또 선아한테 전화해야 하는 거였죠.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창밖을 봤어요.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죠. 뭐가 고장나면 아내가 고쳤고 모르는 게 있으면 아내가 알려줬어요. 저는 그냥 옆에 있기만 하면 됐었거든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하는 법을 배웠어요. 스마트폰 쓰는 법도 배웠고 앱 설치하는 것도 배웠고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배웠죠. 제법 잘했어요. 근데 명의가 바뀌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생겼거든요. 본인 인증이 안 되니까요. 명의만 바뀐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어서 통장을 꺼냈죠. 제 명의로 된 통장이었어요. 통장을 펼쳐서 거래 내역을 봤어요.
마지막 기록이 한 달 전이었어요. 요즘은 앱으로 다 하니까 통장을 쓸 일이 없었거든요. 저는 통장을 도로 서랍에 넣고 거실로 나왔어요.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들어서 무게를 느껴봤어요. 가벼웠어요. 화면을 켜니 시간이 나왔어요. 10시 30분. 저는 앱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은행, 병원, 카드, 쇼핑, 다 열렸어요. 근데 이게 제 거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며느리 선아가 고쳐준 거니까요. 준호 명의로 돼 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보니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한참 보고 있었죠. 휴대폰은 제 옆에 있었어요. 통화도 되고 문자도 오고 앱도 열렸죠. 근데 제 거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